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아이오닉 6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승회에서 한번 짧게나마 차를 타보면서 느낌을 전달해 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며칠 동안 좀 길게 여유 있게 이 차를 제대로 느끼면서 경험해 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승차 정보는 풀옵션 모델입니다. 롱레인지 듀얼 모터 20인치 휠을 갖고 있고요. 디지털 사이드미러와 선루프 그리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까지 갖춘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 차가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오닉 6 325마력의 최고 출력을 갖고 있는 듀얼 모터 사양이고 제로백은 5초 정도를 플랫하게 찍습니다. 토크가 무려 60kg 포스미터를 넘는 수준의 굉장히 강력한 출력을 갖고 있기도 하죠. 일단은 내연기관 차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출력을 내는 모델들은 모두 다 고성능 스포츠 세단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하지만 전기차의 세상에서는 이런 수준이 평범한 거에서 약간 더 높은 수준이 되었죠. 그만큼이나 이 출력에 있어서 전기차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차들이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때문에 운전하기는 훨씬 더 편해졌어요. 언제든지 가속을 빠르게 붙여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한다거나 도로의 흐름에 맞출 수 있게 되었죠. 때문에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 출력이 좀 여유가 있는 차들이 훨씬 더 편하게 몰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초보 운전이신 분들도 전기차에서는 좀 더 익숙하게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막 무리하게 과속을 한다거나 난폭 운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어른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이 전기차가 훨씬 더 몰기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일단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차죠. 아이오닉 6는 5 때와는 다르게 아이씨 세단인데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야 뭐 따라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또 프론트 이미지는 야 저거 투스칸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투스카니의 디자인이 나쁜 건가? 그리고 이 아이오닉 6의 볼륨감 있는 또한 유선형의 디자인이 나쁜 건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좀 어색하거나 예전에 한번 봤던 익숙한 그림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느끼는 포인트들이지 막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못났다, 기괴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차의 실루엣 자체는 상당히 예뻐요. 사이드 뷰를 보고 있으면 어우 세단을 저렇게 디자인을 할 줄도 아네, 그것도 현대가 국산차도 이런 디자인을 할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합니다. 물론 몇몇 포인트에서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이미지는 특히나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오는 현대자동차가 내놓았던 투스카니의 헤드램프 그 라인에 좀 닮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이게 담백하게 이 차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까지 못난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결정하실 문제가 되겠죠. 프론트 디자인이나 사이드 뷰, 리어 디자인 모두 다 전에 본 적 없던, 그러니까 이 급의 대중적인 차에서는 본 적 없던 디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선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또 아이오닉만의 이 아이덴티티를 갖춰나가고 있다는 점, 아이오닉 5와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긴 하지만 픽셀 타입의 램프를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그려나갔다는 점에서는 또 통일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라인업이 주는 통일감을,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곳곳에 녹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차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꽤 높이 평가할 만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20인치 휠 사양이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요, 처음에는 20인치 휠이 뭐가 필요 있어, 그냥 18인치 해, 어차피 이게 무슨 뭐 포르쉐도 아니고 슈퍼카도 아니고 스포츠카도 아닌데 그냥 20인치 말고 18인치로 하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시승회에 가서 실차를 보고 주행도 해보고 또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니까 이 휠을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20인치 저는 옵션으로 넣었고요. 주행거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인치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또 좋습니다. 여기에 타이어 그립이나 타이어의 성능도 이 차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피렐리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괜찮겠다, 뭐 요금 조금 추가하더라도 옵션으로 넣고, 어차피 주행거리 몇십 킬로 줄어들긴 하지만 내가 뭐 살살 몰고 다니면 그 정도는 커버 되니까 이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0인치를 넣었습니다. 다만 이제 승차감에 좀 더 집중하고 싶거나 정말 실용주의, 또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18인치 휠 기본형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이슈가 좀 있죠. 뭐냐면 18인치 휠은 택시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포르쉐 타이칸이 지나가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네, 포르쉐 타이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네요. 아이오닉 6에 타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비교 대상도 아니고요, 비교를 할 수도 없는 차죠. 타이칸은 타이칸대로의 포르쉐의 고유의 정체성과 전기차의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잘 담아서 만든 진정한 스포츠카고요. 아이오닉 6는 저 차와는 다르게 완전히 좀 대중적인 세단이면서도 스타일링을 중시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뭐 굳이 막 뭐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우스꽝스러워 할 필요라거나 혹은 뭐 저 차랑 닮아서 자랑스러워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오닉은 아이오닉이고 타이칸은 타이칸대로 좋은 차이기 때문에 각자 따로 떼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 차이가 한 3배 정도 납니다. 이 3배 차이가 나는 차를 어떻게 같은 라인에 두고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찍는 내내 타이칸이 지금 시야에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뭐 함께 보시는 것도 묘미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18인치를 선택하시면 택시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오닉 6 택시가 도로 위에 꽤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들은 대부분 다 18인치 기본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택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오닉 6를 블랙 컬러로 계약했고요, 프레스티지 롱레인지 듀얼 모터로 했고 20인치 휠 옵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스 사운드나 이 썬루프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이 보스 사운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썬루프도 이게 파노라마 루프, 뭐 비전 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오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펼쳐져요. 일단은 공간 활용성을 여전히 잘 빼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이오닉 5는 이 센터 부분이 옮겨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이제 터져 있었는데, 6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중앙에 바를 배치함으로써 수납 공간을 만들고 무선 충전 단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고, 또 윈도우 스위치도 이곳에 배치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좀 공간의 구성을 다르게 했다고 할 수 있겠죠. 5 같은 경우에는 CUV, SUV이고 레저 활동에 좀 더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고, 6 같은 경우에는 일상주행용, 출퇴근용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세단 형태이다 보니까 좀 더 아늑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데에 집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 인테리어의 변화로는 5와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일단은 이 12.3인치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블랙 베젤로 되고 또 실버 몰딩을 쳐놨다는 거, 요거는 좀 깔끔하게 훨씬 더 예전보다 나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공조장치 컨트롤러 부분은 기존과 뭐 거의 동일한 제품을 쓰고 있어요. 다만 지금 열선 통풍 시트, 요 터치 패널이 아이콘이 좀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발 통풍 시트 버튼을 따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통풍 시트를 작동을 시키려면 여기서 터치 패널을 눈으로 한번 보고 저거구나 하고 누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이 화면을 보고 그래 1단 2단 3단 오케이, 뭐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이걸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운전하면서 과연 시야를 빼앗기지 않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음성인식 기능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대부분이 음성인식 기능을 메인으로 쓰진 않지 않습니까? 음성인식을 50% 이상 쓰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아마 절대적으로 50% 미만으로 쓰실 거예요. 이 차를 타면서 평생 한 번도 안 쓰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점에서 따져봤을 때에는 이 통풍 시트 켜고 끌 때
버튼을 따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버튼을 줄이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물리 버튼이 있어야 좀 더 직관적으로 주행 중에도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주 쓰는 기능들은 따로 좀 버튼을 빼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요건 5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6 때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약간은 아쉽기는 합니다. 아이오닉 7 때는 좀 물리 버튼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공간 자체 굉장히 화사하고 넓고 쾌적합니다. 단점을 지적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이런 사소한 버튼의 배치, 뭐 UX 같은 부분들 빼고는 사실 공간 자체는 너무나 만족하고 있어요. 뒷좌석도 마찬가지예요. 뒷좌석도 제가 실제로 타고 좀 느껴보기도 했는데 승차감도 꽤나 좋았고요. 그리고 공간도 헤드룸이 뭐 한 180 이상 되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탑승하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어려움은 없습니다. 4인 가족 또는 5인 가족의 패밀리카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한 가지 또 장점인 것은 센터 터널 부분에 구동축이나 배기 라인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평탄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앉더라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성인이 탔을 때에도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탈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진정한 5인승으로 쓸 수 있는 세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후륜구동 기반의 뭐 제네시스만 보더라도 5인승으로는 절대 못 씁니다. 4인승으로 밖에 쓸 수 없는 이 센터 터널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전기차는 그런 점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뒷좌석도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편의 장비는 없는 게 없죠. 주행 보조 시스템이나 열선 통풍 시트, 어라운드 뷰, 그리고 지금 디지털 사이드 미러까지 적용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저는 일단 불호입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신기하고 화질도 좋아요. 화각도 좋은데 어색합니다. 이게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운전하면서 자꾸 이제 거울이 있던 위치 쪽을 볼 수밖에 없고요. 이 화면으로 보는 시선의 이 움직임이 한번 거울이 있던 쪽을 봤다가 아 저거 카메라지 하고 다시 일로 옮겨와요. 이게 물론 아이오닉 5 때보다야 훨씬 위치도 좋아지고 여러가지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여전히 좀 낯선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운전을 이제 막 배워서 이 차를 타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분은 거울을 보면서 운전한 시간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면허 딴 지 5년, 10년, 뭐 15년, 20년 되신 분들은 이 거울을 보는 거에 그만큼의 시간 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 이걸 다시 여기로 적용시킨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무료 제공이거나 뭐 디폴트 값이 아닌 이상은 아직은 좀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한 며칠 정도 타고 다니니까 한 주 정도 타니까 이제는 좀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운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너무 좋아요. 실내 공간 아주 좋습니다. 와이드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꼭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혹은 화이트 컬러로 하신다면 외부에서 보는 디자인상은 썬루프가 필요하지만 저는 블랙 컬러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루프가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넣지 않았어요. 블랙 컬러라서 루프 디자인이 그냥 블랙으로 원톤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심플한 느낌을 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듀얼 모터 사양이고 최고 출력이 325마력 정도가 나오고 최대 토크가 60kg 포스미터가 넘어갑니다. 4륜구동이기 때문에 트랙션도 안정적이지만 뭐 가속력은 말할 것 없이 빨라요. 정말 이 제로백 5초가 플랫하게 나오는 세단을 타고 있는 느낌은 이로 표현할 수가 없죠. 여기에 이러한 성능을 받쳐주는 서스펜션이 완전하게 제대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오닉 5를 탈 때만 하더라도 그 차도 제가 시승해보고 만족해서 내 돈 주고 산 차인데도 불구하고 SUV이다 보니까 주행할 때 이 덜컹거리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스트로크가 길고 차체가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스펜션에서는 좀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테슬라 같은 차보다는 훨씬 승차감이 좋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아이오닉 6 차고가 낮아지고 댐핑 스트로크가 줄어들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하고요. 승차감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뭐 구름 위를 떠가는 S클래스 같아요.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과속 방지턱을 넘고 나서 쿵쿵쿵쿵 하는 그런 여운이 남는 충격이 아니라 쿵 하고 말아요. 그냥 한 번에 딱 잡아주거든요. 이런 부분이 오 서스 굉장히 세팅 잘했는데?
야, 이 정도면 스포츠 세단으로 쓰더라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 부분에서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고, 요런 걸 사실 최근 차 중에 가장 잘한 내연기관 모델은 혼다 어코드였어요. 혼다 어코드가 이 서스 세팅이 아주 만족스러웠거든요.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또 와인딩을 할 때에는 잘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세팅이었는데, 아이오닉 6가 거의 그런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팅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또한 이 가속력이나 모터의 반응성도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는 딱히 흠잡을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행거리 정말 중요하죠. 주행거리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보여드릴 거지만, 제가 이 차를 타고 편안하게 다녔어요. 뭐 에코 모드를 딱히 쓰지도 않았고요. 노멀 모드를 쓰고 프락셀도 많이 하고 성능도 제대로 테스트하면서 타봤는데, 배터리 100% 기준으로 500km 탈 수가 있었습니다. 500km를 탈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을 제공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주행거리가 환경부 인증상으로는 가장 가혹한 모델이기 때문에 400km대 초반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500을 탈 수가 있어요. 또한 연비를 제가 시승회 때 에코드라이브 모드로 놓고 정말 살살 몰아봤더니 연비가 7km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55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주행거리가 확보되는 셈인 거죠. 때문에 주행거리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타더라도 4륜구동에 20인치를 넣고도 500km 정도는 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2륜구동에다가 18인치 휠에다가 에코모드에 아이페달까지 활성화를 시켜놓고 다닌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600km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주행거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한 급속 충전이 되잖아요. 아이오닉은 800V의 초급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단 18분이면 됩니다.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뭐 흡연자들은 담배 피시고, 비흡연자들은 휴대폰 잠깐 만지면서 메시지 확인하고 있으면 금세 한 300km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 이제는 이 차 타고 전국 어디든 전국 일주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오닉 6 차 주고 저한테 한 일주일 정도 휴가 준다고 한다면 이 차 끌고 전국 일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프라나 주행 거리, 배터리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이건 현대 전기차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전기차가 이제는 동일해졌습니다. 모든 전기차 다 주행거리나 그런 인프라 걱정 하지 않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타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이 차가 뭐 엄청난 고급 세단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대중적인 중형 세단 전기차인데 꽤나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료비 절감 측면을 따져보면 내가 이 차를 5년, 10년 이렇게 탄다고 했을 때의 전체적인 총비용을 놓고 계산해 본다면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이 내연기관 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합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요거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시던 뭐 여러분들의 자유고, 사실 틀린 건 없습니다. 오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현대 아이오닉 6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